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7일 읽기 두 번째 수업 안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글을 읽고 요약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과제 1 마감이 있죠? 이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별로 모여서 세 편의 논문 구조를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 보았죠. 논문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달랐지만 크게 다음에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론 또는 들어가며 연구 배경. 두 번째,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그리고 세 번째, 연구 대상 및 방법. 네 번째, 연구 결과. 다섯 번째, 결론, 나가며 재현. 그 외에 국문, 영문, 초록, 참고 문헌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또 논문의 특성에 따라 부록으로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를 수록하거나 도표 등을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는 앞서 살펴본 논문의 구조를 따라야 하지만 수업 시간에 일반 과제나 발표를 할 때는 대부분 교수님이 주신 과제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한 자료를 요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약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서 요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말이나 글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 짧게 만듦. 그리고 요약하다도 비슷한데요. 말이나 글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 짧게 만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세 편의 논문 중에 3번 이진경, 박영옥의 논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알고 있겠지만 총 27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5쪽에서 281쪽까지 27쪽 분량의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학회 발표 자료집에 수록할 수 있도록 보통 10쪽 내외로 줄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초록은 전체 내용을 한쪽으로 요약해야 하죠. 또 선행 연구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내용을 인용할 때는 한 문단으로 짧게 줄여야 합니다. 때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한 편의 논문을 10페이지로도, 한 페이지로도, 한 문단으로도,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록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논문의 구조, 목차입니다. 보통 이 부분에 서론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중앙아시아 출신 정부 초청 장학생 4명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는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살펴볼까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 1차 직접 면접을 통해서는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연구 대상 및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층 직접 면접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방법과 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결론 및 제언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논문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짧게 요약해야 합니다. 다음, 보통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인용할 때 한 문단 또는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를 살펴볼까요? 여기 김동일 외 2002에서는 여러분 외라는 말은 김동일 외에 다른 공동 저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김동일 외 2002의 논문을 하나, 둘, 두 개의 문장, 한 문단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강승의 1999에서는 같은 저자의 논문이 한 해에 2편 이상 게재되면 이렇게 연도 뒤에 A, B, C를 붙입니다. 이 논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네요. 그리고 김상희 2000의 논문도 하나, 두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짧게 한 문단 또는 몇 문장으로 요약할 때 어떤 내용을 골라야 할까요? 아무래도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방법과 결과겠죠.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승의 1999A 논문을 보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네, 직접 면접 방법으로 이런 대상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2000의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했죠? 자기 보고식 설문 방식과 면담 및 관찰을 사용하여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논문의 요약 중의 요약은 바로 논문의 제목입니다. 논문 전체 내용을 몇 개의 주제어를 사용하여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논문의 제목은 보통 제일 마지막에 정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목을 정하고 연구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제목을 고치고 또 고쳐서 논문 제목만 보고도 어떤 논문인지 알 수 있도록 심사숙고합니다. 그럼 이 논문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 제목만으로도 무엇에 관한 연구인지 알 수 있지요? 자, 그럼 오늘의 과제입니다. 글을 읽고 요약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무들에 무슨 띠세요? 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려두었어요. 처음부터 논문을 요약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한국 나이 문화에 관련된 글을 선생님이 무들에 올려두었어요. 여러분이 그 글을 읽고 첫 번째 글에 관한 4개의 질문에 답하세요. 그 글을 읽고 나면 그 아래에 선생님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4개의 질문을 준비해 뒀어요. 여러분이 그 4개의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전체 내용을 한 문단으로 먼저 요약하세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도 요약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하고 여러분의 대답을 바탕으로 먼저 문단으로 요약하세요. 그리고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선생님이 올려둔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출 시간은 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무들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먼저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단어를 읽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띠, 속담,
별 볼 일 없다. 대접하다, 위계, 직급, 부하, 말투 들어본 단어가 있어요. 이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급반 학생들이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띠.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띠를 알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만나면 띠가 뭐예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가지 동물들의 이름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 속담.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말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 선생님이 첫 번째 주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속담을 소개했죠. 다음 별 볼 일 없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나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그저 그렇다 이런 말이죠. 대접하다, 예의를 차려서 대하다. 위계, 지위나 계층 등의 등급. 직급, 보통 직장에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회장, 사장, 과장, 부장, 대리 이런 거죠. 그 다음 부하,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말투, 말을 하는 버릇이나 모양.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다른 말투를 가지고 있지요. 단어를 몇 개 더 볼까요? 이번에도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재수생, 삼수생, 후배, 반말, 뭐뭐생, 학번, 어색하다. 아는 단어가 있어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수생은 대학 입학 시험에 한 번 떨어진 뒤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수생은 대학 입학 시험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3번을 떨어진 뒤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 사수생, 오수생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후배는 학교나 직장에 자기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뭐죠? 네, 선배. 반말, 자기와 가깝게 지내거나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하는 말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존댓말이 있죠. 생, 그 해, 그때의 태어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995년에 태어났으면 1995년생, 2000년에 태어났으면 2000년생 이렇게 말합니다. 학번, 대학에 입학한 연도를 포함해서 대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학생 번호, 학번이 있죠? 마지막으로 어색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분위기가 어색하지요. 자, 여러분 알겠어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무드에 올려놓은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고 또 듣는 연습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선생님이 그 글의 내용을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읽기와 함께 듣기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눈으로는 보면서 귀로는 들어보세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